어머, 냄새. 어디 시궁창에서 기어 나오셨어요? 소금 가져와요. 재수 없으니까 아주 팍팍 뿌리라고요. 사돈될 여자는 코를 틀어막으며 제 얼굴에 뜨거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제가 정성껏 쌓은 굴비 상자를 발로 차버리더군요. 격 떨어지게 진짜 거지적선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모욕당하는 저를 보고 눈이 뒤집힌 아들이 상을 엎어버린 그날.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들이 벌레 취급하며 쫓아낸 생선 장수가 사실은 자기들 회사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수천억 자산가라는 사실을요. 내 아들의 눈에서 눈물을 뺀 데가 이제 그들의 피눈물로 돌려받을 차례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번쩍거리는 유리 빌딩 사이로 고급 한정식집 청운의 웅장한 입구가 보입니다. 최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가는 로비 입구에 낡은 용달차 한 대가 덜덜거리는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이옥분이 내립니다. 이옥분의 발에는 갯벌 지늘기 덕지덕지 묻은 고무 장화가 심겨져 있습니다. 낡은 점퍼에서는 비릿한 생선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이옥분이 로비로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에 검은 흙 자국이 뚝뚝 떨어집니다. 발레 파킹을 하던 직원이 기겁하며 이옥분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니, 아줌마, 여기 함부로 들어오는 데 아닙니다. 배달은 저 뒤쪽으로 가시라니까요. 직원이 이옥분의 어깨를 밀치려던 찰나였습니다. 안쪽에서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지배인이 헐레벌떡 뛰어나왔습니다. 지배인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습니다. 지배인이 직원의 팔을 거칠게 쳐내며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아, 비켜. 당장 안 비켜? 지배인은 이옥분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오셨습니까? 제가 미리 모시러 나갔어야 했는데. 이옥분은 검지를 입술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턱짓으로 복도를 가리켰습니다. 됐다. 예약된 방으로 바로 갈란다. 네. VIP 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지배인이 허둥지둥 앞장서려 하자 이옥분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일반 복도로 갈 거야. 내 발자국, 내가 나간 뒤에 닿게. 이옥분은 성큼성큼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복도 벽면에 걸린 금장 현판에는 대성푸드 계열사 청운이라는 글자가 번쩍이고 있습니다. 이옥분은 잠시 그 현판을 올려다보더니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장 안쪽 은밀한 VIP 룸 앞에 도착한 이옥분이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십니다. 문고리를 잡은 투박한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벌컥. 문이 열리자마자 방 안의 공기가 바뀝니다. 에어컨 바람을 타고 짭조름하고 비릿한 갯내음이 훅 끼쳐 들어갑니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예비 사돈인 최미란과 그녀의 딸 박지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지수는 명품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고 있었는데 냄새를 맡자마자 인상을 확 찌푸렸습니다. 아, 이게 무슨 냄새야? 박지수가 왼손으로 코를 틀어막으며 오른손을 휘저었습니다. 맞은편 상석에 앉아 부채질을 하던 최미란이 이옥분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최미란의 눈매가 사납게 올라갔습니다. 아니, 사돈? 지금 이 꼴로 여길 오신 거예요? 최미란이 부채를 탁 소리나게 접으며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이옥분은 아무 대꾸 없이 묵묵히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아들 강도진이 벌떡 일어나 이옥분의 점퍼를 받아주려 했지만 이옥분은 고개를 저으며 옷깃을 여몄습니다. 일하다 오느라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옥분이 고개를 숙이자
최미란이 헛웃음을 터뜨리며 코앞의 공기를 부채로 신경질적으로 쳐냈습니다. 죄송하면 다해요? 격 떨어지게 진짜. 밥맛 다 달아나겠네. 최미란이 테이블 위에 호출벨을 신경질적으로 눌렀습니다. 곧이어 종업원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필요하신 거 있으십니까? 최미란이 이옥분을 턱으로 가리키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여기 소금 좀 가져와요. 왕소금으로. 아주 팍팍 쳐야겠어. 네. 소금 말씀이십니까? 그래요.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 강도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강도진이 주먹을 꽉 쥐며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어머, 내가 없는 말 했나? 자네 어머니 꼬라지를 좀 봐. 이게 상견례 하러 온 사람이야? 구걸하러 온 사람이야? 최미란의 말에 강도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옥부는 도진의 허벅지에 손을 얹어 꾹 눌렀습니다. 참으라는 뜻입니다. 이옥부는 바닥에 내려놓았던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귀한 겁니다. 자연산 굴비인데 제가 직접 말린 거예요. 사돈댁에 드리려고. 이옥분이 떨리는 손으로 매듭을 풀자 꾸덕꾸덕하게 잘 마른 굴비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박지수는 기겁을 하며 의자를 뒤로 뺐습니다. 아, 엄마. 나 비린내 딱 질색인 거 알잖아. 저거 당장 치우라고 해. 박지수가 긴 손톱이 붙은 손가락으로 굴비 상자를 툭 밀었습니다. 상자가 테이블 모서리로 밀려나더니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와르르. 귀한 굴비들이 대리석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이옥분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굴비에 머물렀습니다. 이옥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진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 하자 최미란이 찻잔을 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어휴, 수준하고는. 저런 거 주워 먹고 사니까 몸에서 썩은 내가 나지. 최미란은 뜨거운 김이 나는 엽차를 한 모금 마시는 척하더니 손이 미끄러진 척하며 찻잔을 이옥분 쪽으로 휙 던졌습니다. 촥! 뜨거운 찬물이 이옥분의 낡은 작업복과 얼굴에 그대로 끼얹어졌습니다.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옥분의 뺨이 순식간에 붉어지고 찬물이 턱을 타고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 미안해서 어쩌나? 손이 미끄러졌네. 최미란이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말했습니다. 박지수는 옆에서 킬킬거리며 웃고 있습니다. 이옥부는 뜨거운 찬물에 댄 가슴팍을 문지르면서도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옥부는 테이블 중앙에 놓인 커다란 화병을 아주 조금 오른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꽃 속에 숨겨져 있던 초소형 렌즈가 최미란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만해. 강도진이 짐승 같은 고함을 지르며 테이블을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이성의 끈이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강도진의 팔뚝에 핏줄이 솟아올랐습니다. 쿠당탕탕, 쨍그랑. 거대한 상견례 테이블이 공중으로 붕 떴다가 뒤집혔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도자기 그릇들과 정갈하게 담긴 음식들이 최미란과 박지수의 명품 옷 위로 쏟아졌습니다. 갈비찜 국물이 최미란의 하얀 샤넬 재킷을 덮쳤고 박지수의 머리 위로 잡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야! 이게 무슨 짓이야? 최미란과 박지수가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도망쳤습니다. 방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강도진은 씩씩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음식물을 뒤집어 쓴 두 모녀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당신들이 인간이야?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취급해? 최미란이 머리에 묻은 김치를 떼어내며 악을 썼습니다.
너 미쳤어? 지금 네가 누굴 건드린 건 줄 알아? 너 이 바닥에서 매장당하고 싶어? 매장? 마음대로 해봐. 그딴 회사 내가 먼저 때려치울 테니까. 강도진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해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 없던 걸로 해. 다시는 내 어머니를 그 더러운 입에 올리지 마. 강도진은 덜덜 떨고 있는 이옥분의 손을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가요, 엄마. 이런 쓰레기 같은 곳에 1초도 있을 필요 없어요. 강도진이 이옥분을 이끌고 룸을 나섰습니다. 복도로 나오자마자 강도진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어머니의 젖은 얼굴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진의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죄송해요. 내가 못나서, 내가 엄마를 이런 꼴 당하게 해서. 강도진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룸 안에서 박지수가 뛰쳐나왔습니다. 머리에는 여전히 당면 가닥이 붙어있는 채였습니다. 박지수가 강도진의 옷소매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야, 강도진. 너 진짜 갈 거야? 우리 엄마가 좀 예민해서 그런 거잖아. 고작 이런 일로 내 조건을 걷어차겠다고? 박지수의 목소리에는 반성이라고는 조금도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존심이 상했다는 분노뿐이었습니다. 강도진은 박지수의 손을 벌레 떼어내듯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조건? 너희 집안이 가진 그 잘난 돈? 그게 사람 위에 있다고 생각하나 본데 너희는 그냥 비싼 옷 입은 괴물들이야. 뭐? 야, 너 진짜 후회 안 해? 강도진은 대꾸도 하지 않고 이옥분의 어깨를 감싸 안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박지수가 발을 동동 구르며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두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하 주차장, 낡은 용달차 앞에서 강도진이 멈춰 섰습니다. 도진은 어머니의 젖은 점퍼를 벗겨내고 자신의 재킷을 덮어주었습니다. 엄마, 많이 뜨거웠죠? 병원부터 가요. 네. 강도진의 눈가는 붉게 짓물러 있었습니다. 이옥부는 그런 아들의 뺨을 거친 손바닥으로 쓸어주었습니다. 아니다. 엄마는 괜찮아. 옷이 두꺼워서 하나도 안 되었어. 정말이다. 그래도 도진아, 기죽지 마라. 네가 왜 고개를 숙여? 너는 아무 잘못 없다. 이옥분이 덤덤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의 수모가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얼른 들어가서 쉬어라. 엄마는 가게 정리할 게 남아서 다시 가봐야 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됐다. 내 꼴을 좀 봐라. 얼른 가서 씻고 자. 엄마 말 들어. 이옥분의 단호한 목소리에 강도진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진은 자신의 낡은 승용차에 올라타면서도 백미러로 계속 어머니를 살폈습니다. 도진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까지 이옥부는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도진의 차 미등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이옥분의 얼굴에서 인자하던 미소가 순식간에 지워졌습니다. 대신 서늘하고 날카로운 눈빛만이 남았습니다. 이옥분은 품 안에서 구형 폴더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단축번호 1번을 꾹 누릅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회장님. 수화기 너머로 김 실장의 굵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옥부는 차가운 시선으로 주차장 천장을 응시하며 낮게 의조렸습니다. 방금 청운 VIP 룸 CCTV 원본 내 집무실로 보내놔. 하나도 빠짐없이. 이옥부는 전화를 툭 끊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던 녹음기의 종료 버튼을 누르자
녹음이 저장되었습니다라는 기계음이 작게 울렸습니다. 이옥부는 용달차의 운전석에 올라타 거칠게 문을 닫았습니다. 감히 내 새끼 눈에서 눈물을 뽑아? 이옥분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거친 손등 위로 핏줄이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낡은 용달차의 엔진이 굉음을 내며 깨어났습니다. 사건이 있고 난 뒤 3일이 지났습니다. 강도진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회사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평소라면 활기찼을 출근길 공기가 오늘따라 유독 차갑고 끈적하게 느껴집니다. 로비를 오가는 직원들이 강도진을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야? 그 게시판 글? 맞아. 학력 위조는 아닌데 집안 배경을 속였다며? 강도진이 고개를 숙인 채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음을 옮기는데 누군가 강도진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입사 동기이자 경쟁자인 강 과장이었습니다. 강 과장은 종이컵에 든 믹스커피를 휘휘 저으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강대리. 아니, 이제 강대리가 아닌가? 얼굴이 반쪽이 됐네? 강도진은 대꾸하고 싶지 않아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강 과장은 강도진의 앞을 막아서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그러게 분수에 맞게 살았어야지. 어머니가 빚 보증을 잘못 써서 집도 월세라면서 그 빚 갚으려고 부잣집 딸 물어보려다 걸린 거라며? 와, 난 네가 그렇게 계획적인 놈인 줄 몰랐다. 비켜. 없는 말 지어내지 말고. 강도진이 낮게 으르렁거렸지만 강 과장은 오히려 주위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없는 말? 야, 사내 게시판 난리 났어. 꽃뱀 모자에 사기 결혼 시도. 제목 아주 기가 막히더라. 너 때문에 우리 팀 이미지까지 똥물 튀게 생겼어. 이 자식아. 그때 인사팀장이 로비 저편에서 강도진을 발견하고 손가락질을 하며 다가왔습니다. 강도진 씨,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습니까? 팀장님, 그게 변명 필요 없고 당장 지하 물류창고로 내려가세요. 징계위원회 열리기 전까지 거기서 재고 파악이나 하십시오. 회사는 품위 유지 의무라는 게 있어요. 사생활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해서 회사 망신을 시켜? 인사팀장은 강도진의 손에 들린 서류 가방을 쳐다보지도 않고 획 돌아서 버렸습니다. 강도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보다 동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더 아프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강도진은 입술을 깨물며 지하 계단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두컴컴한 지하로 내려가는 그의 뒷모습이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이옥분의 생선 가게 앞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기가 바로 그 갑질 할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입니다. 화려한 조끼를 입은 한 남자가 셀카봉에 달린 카메라를 이옥분의 코앞까지 들이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악질 사이버 레카로 유명한 유튜버 이슈 사냥꾼이었습니다. 그 뒤로 대여섯 명의 무리가 킬킬거리며 각자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옥부는 도마 위에 고등어를 올려두고 묵묵히 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튜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손님한테 썩은 생선 팔고 환불도 안 해줬다면서요? 그리고 뭐, 아들 장가 보내려고 사돈한테 사기까지 쳤다며? 와, 진짜 양심 어디 갔어? 이옥분이 칼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영업 방해하지 말고 비키시오. 남의 귀한 장사터에서 이게 무슨 짓이여? 오호, 여러분 들으셨죠? 지금 저한테 반말하고 협박하는 거? 와, 인성 진짜 터졌네. 이런 가게는 망해야 정신 차리지. 유튜버가 과장된 몸짓으로 뒷걸음질 치자 구경하던 철없는
청소년들이 낄낄거리며 가게 가판대를 발로 찼습니다. 우당탕 얼음 위에 진열되어 있던 생선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옆 가게에서 채소를 다듬던 김씨 아줌마가 참다 못해 빗자루를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이놈들아, 니들은 부모도 없냐? 이 언니가 얼마나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행패야 행패가. 김씨가 빗자루를 휘두르자 유튜버 중 한 명이 김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아, 늙은이가 껴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 냄새나게 진짜. 김씨가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졌습니다. 이옥분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서워졌습니다. 이옥분은 넘어진 김씨를 일으켜 세우려 몸을 숙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퍽! 어디선가 날아온 돌멩이 하나가 이옥분의 이마를 정통으로 때렸습니다. 흑! 이옥분이 짧은 신음을 삼키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검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려 얼굴을 덮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 나이스 샷 하고 외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옥분은 피가 흐르는 눈을 닦아내지도 않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공포나 당황이 아닌 서늘하고 묵직한 살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이밀던 유튜버가 흠칫 놀라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피난다. 야, 이거 대박이다. 썸네일 나왔어. 찍어. 그때 인파를 헤치고 헐레벌떡 뛰어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물류창고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달려온 강도진이었습니다. 엄마. 강도진은 피를 흘리는 어머니와 엉망이 된 가게를 보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강도진이 괴성을 지르며 유튜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개자식들이 죽고 싶어? 강도진이 유튜버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 강도진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이옥분이었습니다. 도진아, 그만해라. 엄마, 지금 이게 참을 일이에요? 저놈들이 엄마한테 돌을 던졌다고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놔줘라. 이옥분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옥분은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자신의 이마를 꾹 누르며 유튜버들과 구경꾼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그들의 얼굴을 뇌리에 새겨넣기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오늘은 장사 접는다. 다들 썩 꺼져. 이옥분은 강도진의 손을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셔터를 거칠게 내렸습니다. 셔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시장 골목에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서울 변두리의 낡은 주택가, 가로등도 희미한 이옥분의 집 골목으로 검은색 최고급 세단 세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고 이니어를 낀 건장한 남성들이 내려 집 주변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에서 강도진은 창문 틈으로 그 광경을 보고 당황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엄마, 밖에 저 사람들 뭐예요? 혹시 사채업자들 아니에요? 이옥분은 이마에 붙인 거즈 위로 낡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었습니다. 이옥분은 대답 대신 안방 구석에 있는 낡은 자개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칠이 다 벗겨진 장롱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낡아 보였습니다. 이옥분이 장롱 안의 옷가지들을 걷어내고 바닥에 깔린 합판의 모서리를 특정한 순서대로 눌렀습니다. 놀랍게도 낡은 장롱의 바닥이 기계음을 내며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아래에서 은은한 푸른빛을 내는 최신형 생체 인식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도진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도진아, 이리 와보거라. 이옥분이 엄지손가락을 금고 패널에 갖다 대자 묵직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 다발이 아닌 각종 서류 봉투와 두꺼운 파일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이옥부는 그중 가장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강도진에게 건넸습니다. 강도진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대성푸드 주식 보유 증명서, 미랑건설 박영식 대표 사채 차용증 원본. 강도진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서류에 적힌 금액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영들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어마, 이게 다 진짜예요? 그럼 그동안 빚 때문에 힘들다는 거, 월세 낼 돈 없다는 거 다 거짓말이었다. 이옥분이 담담하게 대답하며 금고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네가 돈맛을 알면 나태해질까봐, 제 손으로 땀 흘려 사는 법을 잊을까봐 그랬다. 내 재산은 전부 신탁에 묶어두고 나는 빚쟁이인 척 연기했어. 근데 이옥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이마의 상처를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구나. 내 새끼가 돈 없다고 무시당하고 억울하게 짓밟히는 꼴은 더 이상 못 보겠다. 이옥부는 품에서 폴더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낮과는 전혀 다른 제왕과도 같은 위압감이 그녀의 굽은 등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김 실장, 나다. 수화기 너머로 즉각적인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네,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낮에 찍힌 영상이랑 사진 전부 체증했지? 그 유튜버 놈들 내일 아침 해 뜨는 거 못 보게 해. 법적으로 걸 수 있는 건 모조리 걸어서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 이옥부는 강도진이 들고 있는 미랑건설 차용증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미랑건설 자금줄. 지금 이 시간부로 전면 동결시켜. 은행, 제2금융권, 사채 시장까지 내 이름 걸고 막아. 알겠습니다.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가장 믿고 있는 동아줄부터 끊어버려. 서서히 아주 고통스럽게 말려 죽여야겠으니까. 이옥부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서 있는 강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항상 인자하고 약해 보이던 어머니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대한민국 식품업계를 호령하는 냉혹한 승부사만이 서 있었습니다. 도진아, 네. 눈물 닦아라.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냥할 차례다. 이옥분이 금고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USB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준비해라. 내일은 더 바빠질 게다. 강도진은 어머니의 서늘한 눈빛을 마주하며 자신의 심장이 거칠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낡은 형광등 불빛 아래 모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맹수가 웅크린 형상처럼 보였습니다. 최미란의 남편 박영식 사장이 운영하는 미랑건설 본사 앞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른 수십 명의 공사 현장 인부들이 정문을 가로막고 꽹과리를 쳐대고 있었기 때문이죠. 밀린 임금 당장 내놔라. 우리 가족 다 굶어 죽는다. 박영식은 나와라. 비겁하게 숨지 말고 나와. 사장실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내려다보던 박 사장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은 땀으로 흥건한 수화기를 귀에 바짝 댔습니다. 여보세요? 김 사장님, 나 박영식이요. 아, 내 말 좀 들어보소. 이번 한 번만 융통해주면 내가 이자 2배로. 뚝. 상대방은 대꾸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박 사장은 신경질적으로 수화기를 집어던졌습니다. A씨, 평소엔 형님, 동생 하더니 다 죽어버렸나? 그때 비서실장이 사색이 되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자재 납품 업체들이 트럭으로 현장 입구를 막아버렸답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에서도 오늘 자정까지 대출금 상환 못하면 바로 부도 처리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뭐야? 아니, 은행 지점장은? 그 양반이랑 어제 골프도 쳤잖아. 연락 두절입니다. 아예 전화기를 꺼놓은 것 같습니다. 사장님, 아무래도 누가 우리 자금줄을 고의로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 사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마른 세수를 하는 그의 손가락 사이로 절망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같은 시각 청담동의 고급 멤버십 라운지 덕퀸. 최미라는 평소 즐겨 찾던 이곳에서 차가운 냉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녀가 등장하자마자 언니 왔어? 하며 반겨주던 사모님들이 오늘은 눈조차 마주치지 않는 것이었죠. 최미란이 억지로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어머, 정 회장 사모님. 가방 새로 샀나 봐? 색깔 곱네. 하지만 정 회장 사모는 최미란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옆 사람에게 말을 돌렸습니다. 박 여사, 이번에 우리 딸 혼수 말이야. 어디가 좋아? 민망해진 최미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평소 최미란에게 무시를 당해왔던 경쟁 건설사 사모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비꼬았습니다. 어머, 미란 씨. 여기 올 시간 있어? 바깥 양반 회사가 오늘 내일 한다던데. 뭐야?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려? 최미란이 발끈하자 사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소문은 무슨, 내 남편이 그러던데? 미란건설 어음 막으려고 사채 시장까지 기웃거린다고. 차라리 그 명품 가방이라도 팔아서 직원들 월급이나 주지 그래. 남 부끄럽게 진짜. 이 여편니가 진짜.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미라는 수치심에 온몸을 떨다가 핸드백을 챙겨 도망치듯 라운지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최미란을 맞이한 건 딸 박지수의 짜증 섞인 비명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회사 진짜 망하는 거야? 우리 집에 빨간 딱지 붙는 거냐고. 거실 바닥에는 명품 옷과 가방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박지수는 여행용 캐리어에 가방들을 쑤셔 넣으며 울먹였습니다. 나 거지꼴로는 절대 못 살아. 친구들이 알면 얼마나 비웃겠어? 나 일단 오피스텔이라도 얻어서 나갈래. 돈 좀 줘봐. 최미라는 딸의 등짝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짝? 아, 왜 때려? 이 정신 나간 계집애야. 애미는 밖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왔는데 너는 도망칠 궁리만 해? 그 짐 당장 못 풀어? 싫어. 엄마가 그랬잖아. 돈 없으면 사람 취급 못 받는다고. 나 그 생선 장수 아줌마처럼 살기 싫단 말이야. 박지수의 말에 최미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박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는 풀어 헤쳐지고 얼굴은 흙빛이 된 채였습니다. 여보 끝났어. 다 끝났다고. 박 사장이 거실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미란이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떻게든 막아봤어야지. 내가 당신 믿고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야? 아니, 돈 나올 구멍이 아예 없어. 누가 작정하고 우리를 죽이려는 것 같아. 집안은 순식간에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박지수는 소파에 엎드려 통곡을 했고 최미라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딩동.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 사장은 빚쟁이들이 찾아온 줄 알고 기겁하며 식탁 밑으로 숨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터폰 화면에 뜬 건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낯선 남자였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십니까? DS 인베스트먼트 투자 담당 이사입니다.
미랑건설 회생 건으로 긴급 제안 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투자? DS 인베스트먼트? 최미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국내 굴지의 투자회사인 DS 인베스트먼트라니. 최미란은 급히 옷매무새를 다듬고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남자는 옥분의 최측근 김 실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명함에는 대표 김준혁이라는 직함이 박혀 있었습니다. 김 실장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제안서를 꺼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미랑건설이 보유한 김포부지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셨습니다. 긴급 운영 자금 500억, 즉시 투입 가능합니다. 500억이요? 박 사장의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그 돈이면 당장 급한 불을 끄고도 남을 액수였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을 텐데. 박 사장이 침을 꼴깍 삼키며 물었습니다. 김 실장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볼펜을 꺼냈습니다. 저희는 파트너십을 원할 뿐입니다. 다만 투자 금액이 큰 만큼 안전장치는 필요하겠죠. 여기 전환사채 인수 계약서입니다. 김 실장이 내민 계약서는 깨알 같은 글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 실장은 계약서의 뒷장을 넘기며 특정 조항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영 정상화 실패 및 기한 이익 상실 발생 시 담보권 즉시 실행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겁니다. 사장님께서 경영만 잘하시면 아무 문제될 게 없는 조항이죠. 박 사장이 돋보기를 끼고 계약서를 읽어보려 했습니다. 가만 있어봐. 기한 이익 상실이 그러니까 원금 상환을. 그때 최미란이 남편의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아유 답답해.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야? 500억 준다잖아. 이분 말씀대로 형식적인 거겠지. 당신 경영 자신 없어? 회사 살릴 자신 없냐고. 아니 자신이야 있지. 근데 이 조건이 너무. 당장 도장 찍어. 우리 지수 거짓골 만들 거야? 나 그 사모년들한테 무시당하는 거 2번 다시는 못 참아. 최미란이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박 사장은 아내의 성화와 눈앞의 거액에 눈이 멀어 김 실장이 파놓은 함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알겠소. 찍겠소. 박 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인감 도장을 꺼내 계약서에 꾹 눌렀습니다. 선명한 붉은 도장이 찍히는 순간 김 실장의 입가에 미세한 조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자금은 30분 내로 입금될 겁니다. 김 실장이 어딘가로 문자를 보내자마자 박 사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입금 알림 문자였습니다. 여보, 들어왔어. 진짜 돈 들어왔다고. 박 사장이 환호성을 지르며 휴대폰을 아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최미란은 방금 전까지 죽상을 하고 있던 얼굴을 싹 바꾸고 교태 섞인 목소리로 김 실장에게 매달렸습니다. 어머, 대표님, 정말 구세주가 따로 없으세요.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오늘 저녁이라도 근사하게 대접하고 싶은데. 김 실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대신 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그게 뭔데요? 이번 투자를 최종 승인하신 저희 그룹의 회장님께서 조만간 파트너십 기념 연회를 여십니다. 두 분을 VIP로 모시고 싶어 하십니다. 따님도 함께 오시면 좋겠군요. 회장님이요? 최미란의 눈동자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DS 인베스트먼트의 오너라면 제게 서열에 드는 거물일 터였습니다. 최미란의 머릿속에 헛된 망상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회장님 눈에 들면 우리 지수 재벌가 며느리 되는 건 시간 문제야. 전화위복이라더니 이게 바로 기회라고.
어머 세상에. 당연히 가야죠. 영광입니다. 우리 지수가 또 얼마나 예쁘고 참한지 몰라요. 꼭 데려갈게요. 네, 초대장은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김 실장은 깍듯이 인사를 하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최미라는 소파에 널브러져 있던 박지수를 일으켜 세우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지수야, 짐 풀어. 아니, 짐 싸서 백화점 가자. 너 이번 파티에서 제일 비싸고 예쁜 드레스 입어야 해. 진짜? 아빠 회사 안 망하는 거야? 망하긴 누가 망해. 더 잘 나갈 일만 남았어. 너 이제 재벌집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줄게. 그 생선 장수 아들 따위랑은 비교도 안 되는 진짜 로열 패밀리랑 엮이는 거야. 모녀는 서로를 끌어안고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박 사장 역시 흐뭇하게 웃으며 밀린 대출금을 갚으러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이 방금 서명한 계약서가 자신들의 목을 조여올 올감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김 실장은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검은 세단에 올랐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룸미러를 보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짧은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회장님 먹잇감이 덫을 아주 깊게 물었습니다. 계약 완료했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고생했다. 이제 쥐구멍을 막아라. 김 실장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미랑건설 본사가 있는 쪽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 놓인 서류 가방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방금 전 최미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야? 500억 준다잖아. 당장 도장 찍어. 김 실장은 녹음기를 끄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지하 주차장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파티가 아주 재밌어지겠군요. 차가 어둠 속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습니다. 파티 초대장이 최미란의 집에 도착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늦은 밤 강도진은 회사 근처 허름한 포장마차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업복에는 물류 창고에서 묻은 회색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고 손톱 밑에는 새까만 때가 껴 있었습니다. 이모, 여기 소주 한 병 더 주세요. 강도진이 이미 비워진 초록색 병들을 바라보며 힘없이 외쳤습니다. 파혼을 당하고 회사에서는 좌천되고 어머니는 돌을 맞았습니다. 강도진은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며 소주잔을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쓴 액체가 식도를 타고 넘어갔지만 가슴속의 답답함은 씻겨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못나서 엄마까지 이 고생을 시키고. 강도진이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려던 찰나였습니다. 포장마차 천막이 거치더니 주변의 소음을 잠재우는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도진이 고개를 들자 포장마차 바로 앞에 시가 수억 원을 호가하는 검은색 리무진이 정차해 있었습니다. 주변 취객들이 수군거리는 사이 뒷좌석 문이 열리고 김 실장이 내렸습니다. 김 실장은 흙먼지가 날리는 포장마차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와 강도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위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숙였습니다. 도진 도련님 모시러 왔습니다. 강도진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김 실장님?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리고 도련님이라니요. 그게 무슨...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일단 타시죠. 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 실장이 강도진의 팔을 정중하게 부축했습니다. 강도진은 거부하려 했지만 김 실장의 손아귀 힘은 단호했습니다. 강도진은 방강제로 리무진 뒷좌석에 태워졌습니다.
차 안은 은은한 가죽 냄새와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엄마는요? 집에 계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러 가는 길입니다. 김 실장의 짧은 대답을 끝으로 차는 미끄러지듯 도심을 향해 달렸습니다. 잠시 후 리무진은 대한민국 식품업계의 상징인 대성푸드 본사타워 지하 VIP 전용 주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강도진이 차에서 내리자 대기하고 있던 수행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렁찬 인사소리가 지하 주차장을 울렸습니다. 강도진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김 실장의 뒤를 따랐습니다.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가 초고속으로 상승해 50층 스카이라운지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긴 복도 양옆으로 늘어선 임원들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는 며칠 전부터 옥분의 자리를 탐내며 은밀히 움직이던 박 전무도 끼어 있었습니다. 박 전무는 강도진의 허름한 작업복을 보며 입꼬리를 비틀었지만 김 실장과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실입니다. 들어가시죠. 김 실장이 육중한 양문형 문을 열었습니다. 강도진은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운동장처럼 넓은 집무실 바닥에는 최고급 카펫이 깔려 있었고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가 앞에 한 여자가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습니다. 강도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여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강도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늘 보던 생선 비린내 나는 작업복 차림의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세련되게 올린 머리, 몸에 딱 떨어지는 최고급 이탈리아산 맞춤 정장, 그리고 뿔테 안경 너머로 빛나는 지적인 눈빛. 이옥부는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철의 여인 그 자체였습니다. 왔느냐? 이옥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강도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엄마, 진짜 대성푸드 회장님이셨어요? 이옥부는 천천히 걸어와 아들의 먼지 묻은 어깨를 털어주었습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구나. 네가 스스로 일어서길 바랐다. 돈의 힘이 아니라 내 실력으로 세상과 부딪혀보길 원했어. 그래서 숨겼다. 이옥부는 강도진을 데리고 집무실 한쪽 벽면으로 갔습니다. 리모컨을 누르자 벽면이 회전하며 거대한 조직도가 나타났습니다. 조직도 가장 아래쪽 작은 계열사 목록에 익숙한 이름이 보였습니다. 청운 한정식. 강도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청운 우리가 상견례 했던 그 식당도 대성푸드 거였어요? 그래. 내 가게에서 내 직원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런 수모를 당했다. 하지만 도진아, 나는 부끄럽지 않았다. 그까진 물세례, 옷 한 번 갈아입으면 그만이야. 이옥부는 다시 벽면의 다른 버튼을 눌러 작은 비밀의 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화려한 집무실과는 어울리지 않는 낡은 리어카 한 대와 다 다른 고무신 한 켤레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내 초심이다. 생선 비린내 나고 손가락이 갈라지도록 일해서 이 회사를 만들었어. 그런데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껍데기만 판단하더구나. 이옥부는 낡은 고무신을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하지만 부당한 일에 침묵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힘이 없는 건 부끄러운 거야. 나는 네가 돈맛에 취한 망나니가 아니라 땀의 가치를 아는 진짜 남자가 되길 바랐다. 강도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굳은 살 박인 손이 굽은 등이 사실은 자신을 지탱하고 있던 거대한 산이었으므려. 자신이 어머니를 부끄러워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도진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가 빚 때문에 고생한다고만 생각해서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강도진은 어머니의 정장 바지 끝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이옥부는 그런 아들을 일으켜 세워 품에 안았습니다. 울지 마라. 눈물은 오늘까지만이다. 이옥분이 강도진의 눈물을 닦아주며 아들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이제 숨지 말자. 우리를 짓밟으려던 그 사람들에게 진짜 격이 뭔지, 진짜 무서운 게 뭔지 똑똑히 보여주자꾸나. 이옥부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김 실장, 애들 준비시켰지? 들여보내. 곧이어 문이 열리고 스타일리스트와 재단사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강도진을 사내에 마련된 VIP 전용 테일러 숍으로 안내했습니다. 도련님, 실례하겠습니다. 재단사들이 강도진의 낡은 작업복을 벗겨내고 치수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이발사는 덥수룩하게 자란 강도진의 머리카락을 과감하게 잘라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강도진의 표정이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력감과 슬픔으로 가득 찼던 눈동자에 어머니를 닮은 서늘한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뒤 회장실 문이 다시 열리고 강도진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짙은 네이비색 더블 슈트는 그의 탄탄한 체격에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이마를 드러낸 헤어스타일은 그의 날카로운 인상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더 이상 물류 창고에 강 대리는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재벌 3세 강도진 본부장만이 서 있었습니다. 이옥부는 안경을 고쳤으며 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내 아들 같구나. 이옥부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두툼한 서류철을 강도진에게 건넸습니다. 겉표지에는 미랑건설 인수합병 및 파산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읽어보거라. 이게 우리가 그들에게 보낼 답장이다. 강도진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김 실장이 설계한 금융 덧 기한 이익상실 조항에 따른 담보권 실행 절차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최미란 일가는 파티가 끝나는 즉시 빈털터리가 되어 길거리에 나앉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김 실장님이 아주 촘촘하게 덫을 놓으셨군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강도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파티, 그들에게는 지옥이 될 거다. 준비됐느냐? 네, 어머니. 제가 당한 모욕, 아니 어머니가 받으신 모욕까지 합쳐서 배로 돌려주겠습니다. 강도진과 이옥부는 나란히 회장석 뒤편의 통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그들의 발밑에 엎드린 듯 했습니다. 김 실장이 다가와 정중하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도련님, 파티장 세팅 끝났습니다. 스크린, 음향, 그리고 검찰청에 보낼 자료까지 완벽합니다. 이옥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아들의 모습을 번갈아 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좋아. 내일 저녁 사냥을 시작하지. 이옥분의 말에 강도진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미랑건설을 파멸시킬 펜이 들려 있었습니다. 모자의 눈빛이 밤하늘의 별보다 더 차갑게 빛났습니다. 내일 열릴 파티는 단순한 연회가 아니라 처절한 복수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파티가 열리는 호텔 그랜드 볼룸의 천장에는 집채만 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는 풍경은 그야말로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그 화려한 인파 속에서 유독 목소리를 높이며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미란과 그녀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최미란은 오늘을 위해 백화점 명품관을 통째로 털어온 듯 머리부터
발끝까지 번쩍이는 보석과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아유, 김 여사, 오랜만이에요. 어머, 표정이 왜 그래? 나 못 알아봤어? 최미란이 샴페인 잔을 들고 한 중견기업 사모님에게 다가가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사모님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최미란은 아랑곳하지 않고 팔짱을 꼈습니다. 나야, 미란이. 우리 바깥 양반 회사가 이번에 대박 났잖아. DS 인베스트먼트 알지? 거기 회장님이 우리 남편 능력을 아주 높게 사셨어. 500억이나 투자를 받았다니까? 아, 내 소식은 들었어요. 호호, 그뿐인 줄 알아? 우리 딸 지수 말이야. 이번에 그 회장님 댁이랑 혼담이 오갈 것 같아. 아주 격경사야, 격경사. 옆에 서 있던 박지수 역시 기고만장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지수는 몸에 딱 붙는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파티장 곳곳을 누비며 셀카를 찍어대느라 바빴습니다. 대박! 여기 조명 진짜 잘 받는다. 얘들아, 나 오늘 인생샷 건졌어. 해시태그 재벌 파티, 해시태그 상류층 라이프, 해시태그 청담동 며느리로. 박지수가 핸드폰을 향해 예쁜 척 표정을 짓자 지나가던 웨이터가 쟁반을 들고 피해가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구석에 있던 박 사장은 비싼 양주를 연거푸 들이키며 주변 사람들에게 으스댔습니다. 허허,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우리 미란건설이 업계 5위 안에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아, 명함들 받아두쇼. 나중에 줄 서지 말고. 마치 세상이 자신들의 발 아래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진 최미란 가족의 웃음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잠시 후 연회장의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무대 위로 핀 조명이 떨어지며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정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빈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의 호스트이자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신화, 대성푸드 그룹의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중앙계단 위쪽으로 쏠렸습니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2명의 인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아한 진주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기품 있게 올린 머리를 한 이옥분, 그리고 그녀의 팔짱을 끼고 완벽한 턱시도 차림으로 선 강도진. 두 사람은 마치 왕족처럼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최미라는 샴페인을 마시다 말고 눈을 비볐습니다. 어머, 저 여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옆에 있던 박지수도 핸드폰을 내리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엄마, 저기 옆에 있는 남자 강도진 아니야? 헐, 쟤가 왜 저기 있어? 옷은 또 뭐야? 계단을 다 내려온 이옥분이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조명을 받은 그녀의 얼굴은 시장 바닥에서 생선을 다듬던 그 억척스러운 아줌마와는 180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아니,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미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샴페인 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말도 안 돼. 저 생선 장수가 왜. 박 사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단상에 선 이옥분이 마이크를 잡고 우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성푸드 회장 이옥분입니다. 이옥분이라는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장내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최미란 가족만은 숨조차 쉬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옥분의 시선이 정확히 최미란이 서 있는 테이블을 향해 꽂혔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 있어 잠시 소개하려 합니다. 이옥분이 손가락으로 무대 뒤편의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저희 그룹의 투자 철학과는 전혀 맞지 않는 아주 격이 떨어지는 분들이죠. 팍 하는 소리와 함께 대형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며칠 전 상견례 장소였던 청운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최미라는 악을 쓰며 이옥분에게 뜨거운 찬물을 끼얹고 있었습니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시정잡배꼴로 들어와?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 모양이야? 적나라한 고화질 영상과 함께 최미란의 도끼 서린 목소리가 최고급 스피커를 통해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점잖게 파티를 즐기던 참석자들은 경악하며 입을 가렸습니다. 저거 미란건설 사무 아니야? 세상에 사람한테 뜨거운 물을 끼얹은 거야? 저렇게 천박할 수가.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자 최미라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김 실장이 녹음했던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야? 500억 준다잖아. 당장 도장 찍어. 그 늙은이 돈만 뺏고 버리면 그만이야. 박지수가 낄낄거리는 소리까지 섞인 그 녹취록은 최미란 가족의 추악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옥부는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제가 운영하는 식당 청운에서 제 직원이 보는 앞에서 제가 당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제 투자를 눈먼 돈 취급하며 기만했습니다. 이옥분이 눈짓을 하자 이번에는 스크린에 복잡한 숫자들이 나열된 표가 떴습니다. 미란건설의 이중 장부입니다. 하청업체 대금 미지급, 분식회계, 그리고 불법 비자금 조성까지. 이런 부도덕한 기업에 제 돈을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무대 아래 대기하고 있던 김 실장이 박 사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김 실장은 더 이상 친절한 김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싸늘한 표정으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박영식 사장님, 미란건설은 투자계약서 제5조 도덕적 해이 및 불법 행위로 인한 신뢰훼손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습니다. 박 사장은 덜덜 떨며 물었습니다. 기한이익 상실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투자금 500억 원과 위약금을 지금 즉시 전액 상환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지금 당장 갚지 못하시면 담보로 잡힌 회사 경영권과 사장님 부부 명의의 모든 자산은 저희 DS 인베스트로 넘어옵니다. 띠링, 띠링, 띠링. 그때 박 사장의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이 발작하듯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빚독촉을 알리는 채권자들의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아,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박 사장은 전화를 붙들고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사태를 파악한 최미라는 체면이고 뭐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녀는 구두가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단상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사돈, 아니 회장님. 최미라는 이옥분의 드레스 자락을 부여잡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화장이 흉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 회사 망하면 저 죽어요. 이옥부는 발밑에 매달린 최미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이옥분이 드레스 자락을 잡은 최미란의 손을 털어내려 하자 옆에 있던 강도진이 나섰습니다. 손 치워. 강도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강도진은 어머니의 옷자락을 쥐고 있는 최미란의 손을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도진아. 아니, 도진씨. 내가 장모 될 뻔한 사람이잖아. 자니가 말 좀 잘해줘, 응?
최미란이 강도진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지만 강도진은 뒤로 물러서며 싸늘하게 일갈했습니다. 당신들이 그랬죠. 격이 다르다고. 그래서 그 격에 맞는 대우를 해드리는 겁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아, 안 돼. 지수야, 너 뭐하니? 와서 좀 빌어봐. 최미란이 무대 아래를 향해 소리쳤지만 박지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지수는 이미 테이블보 밑으로 기어들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플래시, 세례와 비웃음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연회장 뒷문이 열리고 검은색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박영식 씨, 최미란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박 사장과 최미란의 팔을 꺾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차가운 금소금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미란건설 사모야. 이거 안 나? 최미란이 발버둥을 쳤지만 건장한 수사관들에게 질질 끌려나갈 뿐이었습니다. 테이블 밑에 숨어있던 박지수 역시 수사관들에게 발각되어 양쪽 팔이 붙들린 채 끌려 나왔습니다. 아, 놓으라고요. 쪽팔리게 진짜. 엄마 때문에 이게 뭐야. 박지수는 엄마를 원망하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끌려가는 최미란의 절규가 멀어지며 연회장 문이 닫혔습니다. 소란이 잦아들자 연회장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옥부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웨이터에게서 샴페인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참석자들을 향해 잔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하지만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지요. 이옥부는 옆에 선 아들 강도진과 눈을 맞췄습니다. 도진은 어머니를 향해 존경과 사랑을 담아 미소 지으며 자신의 잔을 부딪혔습니다. 챙! 맑고 청아한 유리잔 소리가 났습니다. 이옥분이 좌중을 둘러보며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돈으로 비단 옷은 살 수 있어도 사람의 품격은 살 수 없는 법입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양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석자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이옥분과 강도진 모자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빛나 보였습니다. 그것은 명품 옷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지켜온 정직한 삶의 태도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였습니다. 파티는 다시 시작되었지만 연회장의 공기는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허영과 가식은 사라지고 진짜 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묵직한 울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리무진 안입니다. 강도진은 운전석에 앉은 김 실장과 백미러로 눈을 맞추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이옥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어머니 진짜 멋지셨습니다. 강도진이 뒤를 돌아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이옥부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 끝났구나. 이제야 두 다리 뻗고 자겠다. 그런데 이옥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젖은 솜처럼 무겁고 갈라져 나왔습니다. 강도진이 의아해서 다시 어머니를 불렀을 때였습니다. 흑! 이옥분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이옥분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고 이마에서는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머니. 강도진이 기겁하며 뒷좌석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이옥부는 숨을 헐떡이며 강도진의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나기 힘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님, 병원, 빨리 병원으로요. 김 실장이 핸들을 꺾으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굉음을 내며 병원 응급실로 질주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 복도, 수술 중임을 알리는 붉은 등이 켜져 있습니다. 강도진은 핏기가 가신 얼굴로 수술실 앞을 서성였습니다. 잠시 후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는요? 괜찮으신 거죠? 강도진이 의사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의사는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다행히 고비는 넘겼지만 그동안 심장에 무리가 많이 갔어요. 과로에 스트레스까지 겹쳐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도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복수의 성공에 취해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몸을 혹사했는지 미처 살피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구치소의 접견실, 수의를 입은 최미라는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칸막이 너머의 변호사를 노려보았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못 빼내준다니요. 돈을 얼마나 처발랐는데. 사모님, 진정하십시오. 지금 증거가 너무 명백합니다. 게다가 여론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보석 신청했다가는 판사 심기만 건드립니다. 여론? 여론 그거 뒤집으면 그만 아니에요? 최미란의 눈동자가 독사처럼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대성푸드 그 늙은 여우 쓰러졌다면서요? 지금이 기회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요. 기자들 풀어서 기사 내요. 무슨 기사 말씀이십니까? 대기업 회장이 힘없는 중소기업 잡아먹으려고 자작극 벌였다고. 내가 찬물 끼얹은 거? 그거 다 딥페이크인지 뭔지 조작된 영상이라고 우겨요. 그리고 피해자 섭외해. 그 여편네한테 시장에서 갑질당했다는 사람 돈 주면 줄을 설 거야. 하지만 그건 무고죄가 추가될 수도.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나 혼자는 안 죽어.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최미란이 고함을 지르며 아크릴 칸막이를 주먹으로 쾅쾅 내리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독 대성푸드 이옥분 회장, 서민 코스프레의 충격적 실체. 인터뷰 전은 그 할머니한테 썩은 생선을 강매당했습니다. 피해자 눈물의 호소. 의혹 중소기업 미랑건설의 몰락. 거대 자본에 기획된 사냥이었나? 자극적인 헤드라인의 기사들이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를 한 가짜 피해자가 나와 훌쩍이며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흑흑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생선 내장을 제 얼굴에 던지더라고요. 알고 보니 회장님이었다니 너무 무서워서 신고도 못했습니다. 돈을 받고 연기하는 배우의 거짓 눈물에 여론은 순식간에 돌아섰습니다. 대성푸드 불매 운동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고 주식 게시판은 욕설로 도배되었습니다. 대성푸드 본사 부회장실, 회사의 2인자이자 호시탐탐 회장 자리를 노리던 박 전무가 뉴스를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사들 전원 소집해. 지금 당장. 전무님, 강도진 본부장님도 부를까요? 아니, 그 풋내기는 빼고. 지금 회장님도 누워 계신 마당에 회사가 흔들리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리더십 교체가 필요하다고 전해. 박 전무는 창밖을 내다보며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이옥분 회장,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게 쓰러져 주시네.
이참에 주인 한번 바꿔볼까? 병원 로비는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와 유튜버들이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휠체어 한 대가 로비 중앙으로 들어왔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링거를 꽂은 박지수였습니다. 박지수는 붕대를 감은 손목을 들어 올리며 기자들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 좀 돌려주세요. 저 사람들이 우리 엄마를 감옥에 가두고 저까지 병신으로 만들었어요.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박지수는 미리 준비해둔 안약을 넣었는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연기를 펼쳤습니다. 강도진 그 인간 악마예요. 저랑 사귀면서 제 돈 다 뜯어가고 이제 와서 재벌 3세라고 유세 떨면서 우리 집안을 짓밟았어요. 그때 어머니의 약을 타러 내려온 강도진이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강도진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박지수,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강도진이 소리치며 다가가자 박지수는 기다렸다는 듯 비명을 지르며 휠체어에서 떨어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야, 살려주세요. 또 때리려고 해요. 뭐, 때려? 기자들이 벌떼처럼 강도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마이크가 강도진의 얼굴을 찔러댔습니다. 강 본부장님, 전 약혼녀를 폭행한 게 사실입니까? 어머니의 갑질 논란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정말 기획적으로 중소기업을 파산시킨 겁니까? 강도진은 카메라 렌즈들에 둘러싸여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비키세요. 강도진이 팔을 휘저으며 빠져나가려 했지만 그 모습은 마치 기자들을 위협하는 것처럼 찍혀 실시간으로 송출되었습니다. 구석에서 넘어진 척하고 있던 박지수가 묘한 미소를 지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대성푸드 대회의실에서 긴급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박 전무가 소집한 자리였습니다. 강도진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살벌한 냉기가 흘렀습니다. 오셨습니까, 본부장님? 아니, 이제 곧 일반인이 되실 분인가? 박 전무가 상석에 앉아 비아냥거렸습니다. 주주석에 앉아있던 성난 소액 주주들이 강도진을 보자마자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강도진, 너 때문에 내 주식 휴지 조각됐어. 물어내. 경영도 모르는 놈이 어디서 설쳐. 그때 누군가 강도진을 향해 무언가를 힘껏 던졌습니다. 퍽! 날계란 하나가 강도진의 이마에 맞고 깨졌습니다. 끈적한 노른자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하얀 와이셔츠를 더럽혔습니다.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물러나라. 강도진은 물러나라. 여기저기서 물병과 계란이 날아들었습니다. 강도진은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꼿꼿이 서서 그 모든 모욕을 받아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박 전무는 짐짓 걱정하는 척하며 다가와 강도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도진군, 여론이 너무 안 좋아. 자네가 욕심부리면 회장님이 평생 일군 이 회사가 공중분해될 수도 있어. 효자라면 결단해야지. 잠시만 물러나 있어. 내가 잘 수습할 테니. 박 전무의 눈빛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강도진은 계란 범벅이 된 얼굴로 박 전무를 노려보았습니다. 꿈 깨십시오. 어머니가 깨어나실 때까지 이 자리는 제가 지킵니다. 강도진은 주주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도망치듯 회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강도진은 아무도 없는 텅 빈 회장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옥분이 입던 낡은 작업복이 놓여 있었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땀 냄새가 배어있는 그 옷을 강도진은 얼굴에 묻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김 실장마저 최미란 측의 허위 고소로 검찰 조사를 받느라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파도 앞에 홀로 남겨진 돛담배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저 너무 무서워요. 제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저들이 엄마를, 우리를 다 뜯어먹으려고 달려들어요. 강도진은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어머니가 계신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은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는 이옥분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강도진은 방호복을 입은 채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도진이에요. 강도진이 차갑게 식은 이옥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일어나셔야죠. 저한테 강해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누워 계시면 저는 어떡해요. 강도진의 눈물이 이옥분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움찔. 강도진의 손 안에 있던 이옥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강도진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옥분의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지만 검지손가락이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가리키려는 듯 손가락이 침대 시트 아래쪽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뭐가 필요하세요? 물이요? 하지만 손가락은 계속해서 시트 밑바닥을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강도진은 홀린 듯 손을 뻗어 어머니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침대 매트리스 밑을 더듬거렸습니다. 손끝에 차갑고 딱딱한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강도진이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낡고 녹슨 작은 열쇠 하나였습니다. 열쇠 손잡이에는 하얀 테이프가 감겨 있었고 그 위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숫자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301. 강도진은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의식을 잃기 직전 마지막 힘을 다해 숨겨둔 히든카드임이 분명했습니다. 강도진의 눈빛이 다시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이게 뭔지 제가 반드시 찾아낼게요. 강도진은 어머니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뒤돌아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강도진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재래시장 구석에 있는 낡은 상가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간판 글자가 다 떨어져 나간 허름한 은행 지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남긴 열쇠가 가리키는 곳이 바로 여기였군요. 어서 오십시오. 은행 직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강도진을 훑어보았습니다. 강도진은 말없이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대여 금고 301호입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금고실은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강도진이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구멍에 꽂고 돌렸습니다. 철컥. 무거운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현금 다발도 금괴도 없었습니다. 대신 낡은 스프링 노트 한 권과 검은색 USB 그리고 누렇게 변색된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도진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 이옥분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 도진이가 이 글을 보고 있다면 내가 쓰러졌다는 뜻이겠구나. 하이에나들이 달려들 게다. 당황하지 말고 침착해라. 그것은 어머니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작성해둔 비상경영 매뉴얼이었습니다. 강도진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참으며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회사 내부의 배신자로 의심되는 인물들의 명단과 그들의 약점, 그리고 언론 대응 방식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트의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매뉴얼은 나침반일 뿐이다.
길은 네가 직접 만들어라. 나는 내 아들을 믿는다. 강도진은 노트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열어보니 박 전무가 하청업체에서 뒷돈을 챙기고 장부를 조작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강도진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엄마, 제가 길을 만들게요. 아주 확실하게요. 강도진은 옷매무새를 다듬고 금고실을 나섰습니다. 그날 오후 박 전무의 사무실. 박 전무는 다리를 책상 위에 올리고 흥얼거리며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대성푸드의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화면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었죠. 똑똑. 들어와. 문이 열리고 강도진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주주총회 때와는 달리 어깨가 축 처지고 기가 팍 죽은 모습이었습니다. 강 본부장. 아니, 이제 곧 백수가 되실 분이 여긴 웬일인가? 박 전무가 킬킬거리며 물었습니다. 강도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무님, 제가 졌습니다. 다 포기하겠습니다. 오, 이제야 주제 파악이 좀 되나 보지? 내 어머니도 저렇게 되시고 여론도 안 좋고 제가 감당할 그릇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조용히 물러나겠습니다. 강도진이 품에서 미리 준비해간 사직서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박 전무는 사직서를 집어들고 훑어보더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진작 이랬으면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었잖아. 옥분 회장님 병원비는 회사가 챙겨줄 테니 걱정 말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무님,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정말 최미란 사장님 측이랑 손잡으신 겁니까? 박 전무는 승리에 도취해 경계심을 완전히 풀었습니다. 그는 시가를 꺼내 물며 거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손을 잡았다기보다는 서로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 거지. 그 여자는 돈이 필요했고 나는 회장 자리가 필요했으니까. 이옥분 그 늙은이가 너무 오래 해먹었잖아.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 그럼 어머니가 쓰러지신 것도 운이 좋았지. 그 노인네가 제 풀에 쓰러져 줬으니 내 손 안 더럽히고 얼마나 좋아. 자네도 너무 억울해하지 마. 세상은 원래 힘 있는 놈이 먹는 거야. 박 전무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강도진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비굴함을 유지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강도진이 90도로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강도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초소형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힘 있는 놈이 먹는 거라고? 그래, 누가 진짜 힘이 있는지 보여주지. 강도진은 곧장 원로 주주들의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전박대를 당했지만 이옥분이 직접 쓴 편지를 보여주며 무릎을 꿇고 호소했습니다. 어머니의 평생이 담긴 회사입니다. 장사치들에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한 번만 저를 믿어주십시오. 진심은 통했습니다. 이옥분의 필체를 알아본 원로 주주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강도진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대성푸드 본사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강도진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기 때문입니다. 강도진이 단상에 오르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강도진 본부장님, 사퇴 발표하시는 겁니까? 갑질 논란 인정하십니까? 기자들의 공격적인 질문에도 강도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도진입니다. 오늘 저는 사퇴가 아닌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도진이 리모컨을 누르자 강당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병원 CCTV 화면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울고 있던 박지수가 기자들이 사라지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장면이었습니다. 박지수는 아무렇지 않게 복도를 걸어다니며 스트레칭을 하고 심지어 춤을 추며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 연기 쩔었지? 기자들 다 속았어. 키읔키읔키읔. 영상을 본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다리가 멀쩡하잖아. 저거 완전 사기극 아니야? 강도진은 차분하게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옥분에게 갑질을 당했다던 가짜 피해자가 카페에서 누군가에게 두툼한 돈 봉투를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돈을 건넨 사람은 최미란 측의 변호사였습니다. 이거 대박이다. 조작이었어. 기자들이 바쁘게 기사를 송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진은 숨을 고르고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사주하고 회사를 집어삼키려 한 내부의 배신자를 고발합니다. 스피커에서 박 전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옥분 그 늙은이가 너무 오래 해먹었잖아. 그 노인네가 제 풀에 쓰러져 줬으니 내 손 안 더럽히고 얼마나 좋아. 강당 구석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던 박 전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니, 저거 조작이야. 딥페이크야. 박 전무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문을 막아섰습니다. 박철수 씨,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박 전무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 전무가 끌려가며 강도진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강도진, 네가 감히 나를 함정에 빠뜨려? 두고 보자. 강도진은 끌려가는 박 전무를 차갑게 바라본 뒤 단상 아래에 있던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생선 비린내가 배어있는 낡고 허름한 작업복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도진은 그 옷을 소중하게 들어 올려 단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어머니 이옥분 회장의 작업복입니다. 장내가 숙연해졌습니다. 강도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대한민국 1등 식품 기업의 회장이었지만 단 하루도 이 옷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옷에 밴 땀 냄새와 비린내야말로 정직하게 기업을 일궈온 저희 대성푸드의 정신입니다. 강도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 옷을 갑질의 상징으로 매도하고 어머니의 명예를 짓밟았습니다. 저는 아들로서 그리고 경영인으로서 이 불의를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도진은 USB에 담겨있던 최미란의 육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대성푸드만 먹으면 우리 빚다 갚고 남는다니까. 그까짓 생선 장수 밟아버리면 그만이야. 추악한 탐욕이 담긴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우자 기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중계되던 유튜브 댓글창은 폭발했습니다. 와, 소름 돋는다. 저게 사람이냐? 이옥분 회장님 진짜 찐이셨네. 작업복 보고 울었다. 대성푸드 주식 산다. 강도진 본부장 응원합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갑질 기업이라는 오명은 벗겨지고 정직한 기업이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바닥을 치던 대성푸드의 주가는 수직 상승하여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강도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단상을 짚었습니다. 그때 김 실장의 변호인단이 들어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본부장님, 검찰이 박 전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최미란 씨에 대해서도 무고죄를 추가해서 형량이 훨씬 늘어날 겁니다. 강도진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때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본부장님, 회장님께서 눈을 뜨셨습니다. 강도진은 전화를 끊자마자 병원으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새도 없이 계단을 뛰어 올라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병실 침대에는 산소호흡기를 뗀 이옥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TV 뉴스에서는 강도진의 기자회견 장면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옥분은 헐떡이며 들어온 아들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진아. 이옥분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지만 그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강도진이 침대로 달려가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와서. 강도진이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옥분은 떨리는 손을 들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다. 내 아들 장하다. 정말 잘했어. 이옥분은 TV 화면 속 단상 위에 놓인 자신의 작업복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 옷이 저기 있으니 참 근사해 보이는구나. 엄마 옷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옷이에요. 진짜로요. 강도진이 눈물 젖은 얼굴을 들고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엄마. 박전무도 최미란 사장도 다 벌 받았어요. 이제 편히 쉬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 고맙다. 우리 아들이 나를 살렸어. 이옥부는 안도감에 다시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스러운 기절이 아니라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강도진은 어머니의 이불을 덮어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눈부신 햇살이 병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은 마치 고생 끝에 찾아온 그들의 새로운 앞날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모든 사건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돌아와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이곳 청주 여자교도소의 취사장은 여전히 한겨울처럼 춥고 습하기만 합니다. 차가운 스테인리스 개수대 앞에 최미란이 서 있습니다. 한때 수백만 원짜리 핸드크림을 바르며 관리하던 고운 손은 이제 거북이 등껍질처럼 거칠게 갈라져 있습니다. 고무장갑조차 끼지 못한 맨손으로 산더미처럼 쌓인 식판을 닦아내느라 손마디가 퉁퉁 부어 올랐네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꼴을 당하나. 최미란이 식판에 붙은 밥풀을 떼어내며 신세 한탄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거칠게 설거지를 하던 덩치 큰 수감자가 최미란의 등짝을 찰싹 소리나게 때렸습니다. 어이, 1024번. 입만 놀리지 말고 손을 놀려. 동작 봐라. 아직도 지가 귀부인인 줄 아나 봐. 최미란은 화들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라며 악을 썼겠지만 지금은 그럴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최미란은 비굴하게 웃으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아, 아닙니다, 형님. 죄송해요. 빨리 할게요. 빨리빨리 안 해? 오늘 점심 배식 늦으면 네가 책임질 거야? 네, 알겠습니다. 최미란은 허겁지겁 수세미질을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이 시려 감각조차 없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교도관이 다가와 철창을 두드렸습니다. 1024번 최미란 접견. 최미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저 정말요? 누가 왔나요? 우리 딸인가요? 최미란은 앞치마에 젖은 손을 대충 닦고 면회실로 달려갔습니다. 투명한 아크릴벽 너머에 1년 만에 보는 딸 박지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지수의 표정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지수야, 내 딸 지수야. 잘 지냈어? 밥은 잘 먹고 다니고. 최미란이 울먹이며 유리에 손을 댔지만 박지수는 팔짱을 낀 채
엄마를 노려보았습니다. 엄마, 나 이민 가. 이민? 어디로? 누구랑? 어디면 어때? 한국에서는 더 이상 얼굴 들고 못 살겠어. 사람들이 다 알아봐. 사기꾼 딸이라고, 꽃뱀이라고 손가락질한다고. 박지수가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최미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욕심부리다가 그래도 지수야, 영치금 좀 넣어줄 수 있어? 여기 안이 너무 추워. 내복이라도 한 벌 사입게. 돈? 나 돈 없어. 아빠 빚 갚느라 남은 명품 가방까지 다 팔았어. 나 비행기표 끊을 돈도 간신히 마련한 거야. 그래도 엄마한테 10,000원 한 장이라도. 됐어. 다신 연락하지 마.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친 거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려. 박지수는 매몰차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수야, 지수야, 가지 마. 엄마 한 번만 보고 가. 최미란이 유리를 두드리며 절규했지만 박지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텅 빈 면회실에 최미란의 울음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미란은 차가운 벽에 이마를 찌우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떠나간 버스는 돌아오지 않는 법이지요. 같은 시각 서울 대성푸드 본사 구내식당은 점심시간을 맞아 활기가 넘쳤습니다. 본부장님, 아니, 이제 사장님이죠? 여기 앉으세요. 직원들이 식판을 들고 지나가는 강도진을 보며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강도진은 임원 전용 식당을 없애버리고 매일 직원들과 똑같은 식판 밥을 먹고 있습니다. 강도진은 직원들 사이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김대리, 오늘 제육볶음 맛이 기가 막힌데? 어머님 손맛 같아. 사장님, 저번 주에 제안하신 복지 포인트 제도 덕분에 저희 팀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려? 회사가 잘 되는 건 다 여러분 덕분이죠. 많이 드세요. 강도진은 직원들과 격의 없이 농담을 주고받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그늘이나 도끼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감과 여유 그리고 사람을 향한 따뜻함이 가득 차 있었죠. 직원들은 그런 강도진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강도진이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다들 오후 업무도 파이팅 합시다. 아, 그리고 저 이번 주말에 결혼하는 거 아시죠? 축의금은 절대 사절인 거 잊지 마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직원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도진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웃어 보였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전원주택. 따스한 봄 햇살이 마당 가득 내리쬐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옥분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노후를 보내고 있는 보금자리입니다. 마당 한쪽 텃밭에는 상추와 고추가 파릇파릇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이구, 이놈들 잘도 컸네. 이옥분은 헐렁한 몸빼 바지에 밀짚 모자를 쓰고 밭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품 정장은 옷장 속에 넣어둔 지 오래입니다.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쑥을 캐는 이옥분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오늘은 강도진의 결혼식 날입니다. 하지만 화려한 호텔도 비싼 꽃장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옥분의 집 마당에 하얀색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강도진은 회사 봉사활동에서 만난 초등학교 교사와 소박한 스몰 웨딩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부엌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이옥분은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잔치 국수 육수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잔칫날에는 뭐니 해도 국수가 최고지. 멸치 육수 진하게 우려냈으니까 다들 좋아할 거야. 이옥분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갓 담근 겉절이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재벌 회장님이 직접 음식을 장만한다는 소리에 출장 뷔페 업체 사람들도 혀를 내둘렀지만 이옥분에게는 내 손으로 지은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는 것이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곧이어 하객들이 도착했습니다. 신부 측 부모님은 평범한 공무원 퇴직자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재벌가와의 사돈이라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이고, 오셨습니까?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옥분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달려나가 사돈 부부를 맞이했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 회장님 직접 음식 준비를 하시는 겁니까? 회장은 무슨요? 오늘은 그냥 도진이 엄마입니다. 자, 이쪽으로 앉으세요. 제가 시원한 식혜 한 잔 떠올게요. 이옥분의 소탈하고 겸손한 모습에 사돈 부부의 긴장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신부 어머니가 이옥분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따님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딸 부족하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부족하긴요. 우리 도진이가 복받은 거지요. 제가 친딸처럼 아끼겠습니다. 드디어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따다단, 딴따다단. 피아노 반주 대신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배경음악이 되었습니다. 강도진과 신부가 나란히 손을 잡고 마당을 걸어 들어왔습니다. 신부는 비싼 드레스 대신 심플한 하얀 원피스를, 강도진은 단정한 정장을 입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봄 햇살보다 더 환하게 빛났습니다. 신랑 강도진 군과 신부 김지은 양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주례를 맡은 원로 주주 할아버지가 묻자 두 사람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네, 맹세합니다. 하객들의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옥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1년 전 상견례 장에서 물세례를 맞으며 억장이 무너졌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진아, 이제 됐다. 이제 정말 다 됐어. 이옥부는 누구보다 힘차게 물개 박수를 쳤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이옥분이 끓인 잔치국수를 후루룩 소리내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와, 국물 맛이 끝내주네. 회장님 손맛이 보통이 아니신데요? 칭찬이 쏟아지자 이옥분은 아이처럼 좋아하며 국수를 더 퍼다 날랐습니다. 식사를 마친 하객들에게 이옥분은 작은 답례품을 하나씩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직접 농사지은 깨로 짠 참기름입니다. 고소할 거예요. 가서 비빔밥 해드세요. 수백만 원짜리 와인이나 백화점 상품권이 아닌 소주병에 담긴 투박한 참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객들은 그 어떤 선물보다 귀하게 받아들며 코끝에 대고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어유, 고소해라. 냄새만 맡아도 정성이 느껴지네요. 잘 먹겠습니다, 회장님. 모든 하객이 돌아가고 마당에는 노을이 붉게 내려앉았습니다. 강도진과 이옥부는 마당 벤치에 나란히 앉아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도진이 이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거친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냥 뷔페 부르자니까 굳이 하시겠다고. 무슨 소리냐? 내 새끼 장가가는 날인데 내 손으로 밥 한 끼 못해 먹이면 평생 한이 된다. 이옥부는 아들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도진아, 행복하냐? 네, 엄마.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엄마랑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좋고 지은 씨랑 함께할 날들도 기대되고요. 그래, 그거면 됐다. 사람이 사는 게 별거 있냐?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웃으며 살면 그게 천국이지.
강도진은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나는 흙 냄새와 참기름 냄새가 그 어떤 최고급 향수보다 좋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좋은 옷도 좀 입고 다니세요. 맨날 몸빼 바지만 입지 마시고요. 명색이 재벌 회장님 어머니신데. 강도진이 투정 부리듯 말하자 이옥부는 껄껄 웃으며 자신의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야, 이 녀석아, 이게 얼마나 편한 줄 아냐? 나는 비단 옷보다 이 옷이 100배는 더 좋다. 이옥부는 자신의 흙 묻은 작업복 바지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도진아, 옷이 날개가 아니야.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마음이 가난하고 천박하면 그건 거지나 다름없어. 반대로 헌 옷을 입어도 양심이 떳떳하고 남을 위할 줄 알면 그게 진짜 귀족인 게다. 강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명심할게요. 저도 어머니처럼 진짜 명품 인생 살겠습니다. 뭐냐? 내 아들 믿는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붉은 노을빛이 모자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텃밭의 흙냄새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온기. 그곳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어머니와 턱시도를 입은 아들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 한 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답게 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옷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비단옷이 아니라 땀과 눈물로 얼룩진 당신의 정직한 삶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 어떠셨나요? 겉모습만으로 사람의 등급을 매기던 이들에게 날린 옥분 씨의 통쾌한 한 방이 꽉 막힌 속을 시원하게 뚫어준 것 같습니다. 비록 생선 비린내 나는 낡은 작업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어머니의 정직한 땀과 희생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명품보다 빛나는 보석이었습니다. 돈으로 비단옷은 살 수 있어도 사람의 품격은 살 수 없다는 옥분 씨의 마지막 말이 긴 여운을 남기네요. 화려한 거칠애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대접받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살 또한 남들의 시선이 아닌 스스로의 당당함으로 가장 빛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쉬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